네, 안녕하세요. 오토타임즈 김서환 기자입니다. 오늘 만날 차는 부분 변경으로 돌아왔죠. 미니 5도어 쿠퍼 S를 갖고 와 봤습니다. 뭐 바뀐 듯 바뀌지 않은 듯 꽤나 다양한 부분에서 변화 포인트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한번 조목조목 살펴보기로 하고, 또 이 미니만이 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주행 감각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모습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헤드램프라든지 보닛의 형상은 기존과 같습니다. 이 위쪽은 뭐 부분 변경이라고 해도 뭐 크게 달라진 부분을 찾기 힘들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일단 S답게 이렇게 귀여운 코를 비롯해서 똘망똘망한 눈도 그대로예요. 그런데 아래쪽에는 변화의 폭이 큽니다. 일단 처음 이미지 공개가 됐을 때부터 특히 한국 사람들 아주 많이 댓글에서 언급됐던 요 그릴의 형상, 이 그릴을 정확히 말하면 감싸고 있는 이 테두리의 블랙 라인이죠. 뭐 웅이 아버지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이렇게 유광 블랙을 통으로 다 크게 감싸 놓았다. 그리고 번호판 플레이트 주변을 이 차체 컬러와 동일한 페인트로 칠을 해 놓았다. 약간 연결성을 강조하면서도 이 테두리가 한층 더 부각돼 보이는 느낌도 잘 주게 됩니다. 기존 번호판 플레이트 주변은 검정색으로 하나의 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었고, 이 테두리 역시 좀 크기가 작았어요. 그래서 그냥 온전한 딱 그릴의 모습이었다면, 지금 부분 변경 신형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 테두리가 이 아래쪽까지 아주 깊게 큼직하게 감싸져 있죠. 그래서 조금 더 한껏 입을 벌린 것처럼 차가 커 보이는 효과도 줄 수가 있었고, 이 아래쪽으로 넘어와도 마찬가지인데 이 S만이 줄 수 있는 커다란 공기흡입구가 평소 같았으면 일반 뭐 정형화된 사각형 정도의 모습이었다면, 부분 변경으로 오면서 조금 더 다양한 각도와 함께 큼직하게 뚫어 놓아서 한층 더 스포티한 이미지를 주는 것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옆쪽에도 조금 변화의 포인트가 있는데, 원래는 여기 아주 동그란 안개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조금 더 귀여움을 높이는 하나의 요소였다면, 부분 변경 신형에는 이 삼각형 모양의 요즘 트렌드와도 잘 맞는 구성이죠. 이 에어브리더 공기흡입구를 뚫어 놓아서 실제로 깊게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의 흐름을 원활히 표현을 하면서도 이 디자인적인 포인트를 조금 더 강조를 하는 모습으로 바뀌었다 라고 전면부를 요약을 하고 싶네요. 이 차의 핵심은 아무래도 이 도어 하나가 더 달렸다 이거겠죠. 예, 확실히 5도어답게 기존의 미니 쿠퍼와 비교해서는 조금 더 늘씬한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한편으로는 조금 어정쩡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미니가 맞나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차가 좀 길어졌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나쁘지 않아요. 아주 마음에 드는 구석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디자인적으로도 크게 비율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이 뒤쪽 스페이스를 더 넓혀 놓아서 확실히 좀 미니다운 모습을 잘 표현을 했다라고 요약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분 변경만의 특징도 몇 가지 찾아볼게요. 우선 이 앞쪽 팬더에 붙은 장식이 조금 달라졌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부분 변경 하나의 특징이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방향지 시능도 이 안쪽에 아주 얇게 켜져 있죠. 이런 부분 이외에 그리고 쿠퍼 S, 특히 신형으로 오면서 유광, 특히 크롬을 전부 다 지워 놓았거든요. 다 블랙으로 마감이 되어져 있습니다. 앞에 뭐 로고나 뒤쪽 뭐 레터링도 그렇고요. 전부 다 크롬 죽이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 차를 구입하고 싸제로 업체 가서 이 블랙 크롬 죽이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이런 부분. 그다음에 휠 같은 경우는 솔직히 디자인이 달라지지는 않았어요. 기존과 똑같은 형태이고 17인치 사이즈가 들어가죠. 타이어 같은 경우는 피렐리의 친투라토 P7이 일단 시승차에는 끼워져 있네요. 휠 타이어 조합이라든지 살짝은 두툼하게 처리되어 있는 이 휠하우스 커버, 전체적으로 비율 면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주 땅땅한 자세를 잘 갖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뒤태 같은 경우는 미니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이 변화 포인트를 쉽게 찾기가 힘듭니다. 앞모습보다는 조금 더 덜 파격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분 변경만의 달라진 포인트, 우선은 이 램프 주변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제 크롬이 아니죠. 블랙으로 감싸 놓았고, 이 미니 로고도 똑같이 블랙으로, 굉장히 센스 있지 않습니까? 아주 이쁜 블랙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범퍼가 조금 달라졌어요. 앞쪽과 마찬가지로 이 아래쪽 범퍼 디자인에 조금 더 공을 들인 모습인데, 기본적으로 이런 형상도 좀 달라졌지만 특히 이 아래쪽에 아주 얇게, 뭐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모를 것 같아요. 네, 후방 안개등이 자리 잡아져 있습니다. 기존의 쿠퍼 S 같은 경우는 이 양 끝에 살짝 동글동글한 디자인으로 표현이 되어 있었다면, 신형은 이 가운데에
배기구 바로 위쪽에 클리어 타입으로 마련을 해 놓았네요. 참고로 이 가운데 두 발 미니 쿠퍼 S를 상징하는 하나의 요소이죠. 예, 똑같이 마련이 되어져 있고 이외에 별다른 특징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줄 알았죠. 네, 달라진 부분 있어요. 정말 미니 마니아가 아니면 알아차리기 힘든 포인트입니다. 이 영상에서만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바로 이쪽 안쪽이에요. 이 범퍼가 말아 들어가는 바로 이 부분에 살짝 각을 줘서 디자인 포인트를 넣었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기존 미니 쿠퍼 같은 경우는 여기가 전체적으로 그냥 둥글게 말아 들어가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살짝 각을 줘서 옆쪽에서 정옆모습을 보면 차가 한층 더 샤프한 느낌을 줍니다. 정말 별거 아닌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지만 요 미세한 차이 하나로 전체적인 차의 분위기나 모양을 좀 바꿔 놓을 수 있다. 이런 부분도 디자이너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인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대부분의 미니를 구입하는 소비자분들께서는 여기까지 바뀌었다라는 거는 알기 쉽지는 않겠지만 말이죠. 네, 실내로 넘어가 볼게요. 네, 미니 5도어 부분 변경 쿠퍼 S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기본적인 형태, 구성이라든지 레이아웃은 기존과 똑같아요. 심지어 이 동그란 아주 귀여운 키까지도 그대로입니다. 네, 그렇다면 어디가 바뀌었느냐? 우선 기본적으로 운전석에 앉았을 때 시선을 사로잡는 건 바로 이 화면이 그나마 가장 크게 좀 바뀐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디지털 계기판을 드디어 넣어 놓았습니다. 일반 자명종 모양의 아날로그 계기판이 없어졌죠. 근데 풀 디지털은 아니고요. 진짜 이 그래픽 화면은 요 가운데에만 작게 위치해져 있고 양 옆은 그래픽 느낌이 나는 하나의 그냥 불빛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도 뭐 일단 확실히 좀 커졌으니까, 그리고 요즘 대세에 맞게 그래픽 화면을 넣었다라는 점에서는 뭐 크게 나쁠 것 같지는 않네요. 그리고 나서 이 스티어링 휠의 모양도 조금 바뀌었는데, 기본적으로 뭐 미니 쿠퍼 S에 이 들어가 있는 스티어링 휠 워낙 유명하죠. 두툼하기도 하고 묵직하기도 하고 꽤나 운전에 도움을 주는 좀 능구렁이 같아. 굉장히 두꺼워. 그래서 이 소형차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가벼운 차가 아니다라는 모습을 잘 보여주기도 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부분 변경으로 오면서 이 양 끝에 있는 버튼의 모양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한층 더 큼직해졌어요. 그래서 좀 누르는 맛도 있고 뭐 시인성, 직관성이라는 부분에서도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부분 변경으로 오면서 이 안전 품목이 아주 많이 개선이 됐죠. 주행 보조 기능이 많이 추가가 됐는데 이를 다룰 수 있는 버튼들이 깜찍하게 또 일목요연하게 잘 위치해져 있습니다. 가운데 센터 페시아 변화도 두드러지는데 그보다도 이 양 옆에 있는 송풍구의 디자인이 조금 바뀌었어요. 이 안쪽 핀이라든지 이런 테두리 감싸는 모양이 살짝 타원형으로, 기존에는 이렇게 뚝 끊어서 약간 사각형 모양이었다면 지금은 조금 더 모양이 달라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인 이 링의 테두리 조명은 기존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오색 빛깔 찬란하게 원하는 입맛에 맞춰서 모양을 바꿀 수 있다는 점도 뭐 물론 마음에 들고 아주 좋아요. 미니를 좋아하는 소비자분들께서는 이 부분 절대 간과할 수 없죠. 그런데 부분 변경으로 오면서 이 안쪽 그래픽 패턴이 조금 달라졌어요. 약간 불규칙한 막대기 모양인데 약간 우리 음악 주파수를 왔다 갔다 오르락 내리락 할 때 모습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밤에 보면 굉장히 이쁘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 도심 속에 이 빌딩들의 야경을 좀 형상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혼자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정말 예뻐요. 진짜 이 미니의 이 감성을 키우는 아주 핵심적인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안쪽의 구성 역시 달라졌어요. 일단 인포테인먼트 UI 구성이 획기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터치도 아주 깔끔하고 또 빠르게 진행될 뿐만 아니라 직관성이라든지 이 볼 수 있는 각각의 아이콘과 이 형태 UI 구성이 정말 최적화됐다. 너무나도 깔끔하고 이쁘게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는 달라진 부분은 쉽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이죠. 이 토글 방식에 마치 이 비행기 조작을 할 때 느낌을 줄 수 있는 이 시동 버튼, 그 다음에 주행 모드 버튼도 기존과 동일해요. 그나마 이 컵홀더가 조금 더 일체형으로 공간감을 강조하면서 정말 조금 크게 넓어졌다를 제외하면 전체적인 센터 터널의 모습도 크게 달라진 부분을 찾기는 힘듭니다. 미니만의 디자인, 특히 이 귀여운 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토글 방식도 그렇고 동그란 송풍구의 모양도 그렇고요. 그리고 저는 이 도어 디자인도 하나의 눈요깃거리가 된다라고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열어보면
피아노 블랙을 아주 두툼하게 부메랑 모양으로 쫙 감쌌고요. 이렇게 이 전체적인 이 동글동글 맥락을 맞추기 위해 도어 캐치 부분도 꽤나 이쁘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만 이 공간, 수납 공간이라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500ml 페트병 겨우 구겨 넣으면 들어갈 정도 공간이긴 한데 뭐 이 차는 미니니까 알고 사는 거잖아요. 네,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이쁜 디자인, 특히 신형으로 오면서 이런 무드등 라인도 굉장히 또 깔끔하고 또 분위기 있게 넣어 놓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참 이쁜 것 같고, 문 열었으니까 하나만 더 설명을 해볼게요. 이 5도어 확실히 이 뒷좌석을 갖춘 차답게 3도어랑은 완전히 다른 형태, 이 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프레임이 생겼어요. 심지어 날카롭게 꺾여 들어가는 프레임이 생겼다라는 점, 이 문 두 짝 달린 차는 이 프레임리스 요 맛이 있잖아요. 근데 확실히 5도어는 조금 더 차별, 다른 점이 이런 문의 형태, 철제 프레임을 씌워 놓았다라는 점도 3도어와는 다른 특징으로 꼽을 수가 있겠네요. 이외에 프리미엄 소형 브랜드를 지향하는 회사답게 뭐 남부럽지 않은 편의 품목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그렇고요, 두 단계로 나뉜 파노라마 선루프도 그렇고, 애플 무선 카플레이도 지원을 하는데, 특히 뭐 BMW 미니의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연동성이라든지 쾌적성은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하는 데에도 무척 편리하게 다가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딘가 뭔가 기능이 부족해서 좀 아쉽다, 뭐 이런 부분은 쉽게 찾아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물론 통풍 시트 하나만 없는 거 빼고는 말이죠. 자, 미니 5도어의 2열 앉기 전에 우선은 2열 도어 사이즈 자체가 정말 미니합니다. 이런 크기를 갖고 있는 2열 도어가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작은 사이즈를 갖췄는데, 실제로 이 들어가는 입구 폭도 정말 작죠. 그래서 약간 이 공간이 잘 나올까 의구심을 든 채 뒷좌석에 앉아 봤습니다. 이렇게 문을 닫죠. 네, 역시 기대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안 나와요. 네, 2열 공간이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우리가 아는 그렇게 막 넓은 2열은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제가 이 1열 특히 운전석을 되게 바트게 운전하는 스타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이 끌어당겼거든요. 그럼에도 전체적인 공간이 뭐 아주 여유롭다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미니도 이 부분을 잘 알고 있겠죠. 그래서 이 안쪽을 최대한 깊게 파 놓긴 했어요. 어떻게 해서든 무릎 공간을 좀 확보하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가운데 턱도 굉장히 높고 헤드레스트는 있기는 하지만 가운데 사람이 타고 이동하는 거는 정말 비추천입니다. 단거리 뭐 중거리 정도까지는 얼추 사람을 태우고 이동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의 영역에서는 그냥 이 부분은 차라리 뭐 가방을 넣거나 아니면 장 보고 나서 짐을 넣는 용도로 쓰는 게 조금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아이소픽스를 비롯해서 뭐 아기 엄마들도 이 차를 많이 구입을 고려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이쁘고 뒷좌석이 있으니까. 그런데 카시트를 연결했다 치더라도 이 입구 자체가 워낙 좁기 때문에 아기를 태우고 빼고 할 때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확실히 2열 공간을 활용할 만한 미니를 찾는다면 클럽맨으로 가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이에 어쨌든 지금 저는 5도어 리뷰를 하고 있으니까 몇 가지 2열의 뭐 편의 품목을 살펴볼게요. 컵홀더 하나, 팔걸이 같은 건 없고요. 열선 시트도 없습니다. 네, 그나마 좀 개방감을 한층 더 높여주는 이 썬루프 하나 정도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이게 이야기할 게 다네. 끝이네. 트렁크 넘어가 볼게요. 마지막으로 미니 5도어의 트렁크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꽤나 무겁네. 자, 이 정도 공간이 나옵니다. 실망하시면 안 돼요. 미니는 원래 이렇게 작은 차예요. 그래서 이 정도 트렁크 공간이 나온다. 그나마 이 안쪽에 꽤나 깊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위안이 드는 구석도 있고요. 이렇게 깔끔하게 막아서 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폴딩을 한번 해볼까요? 그래도 최대한 극대화해서 쓰려면 어느 정도 폴딩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자, 폴딩을 하면 그나마 반듯한 공간이 나와서 그래도 뭐 물건을 수납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높이라는 면에서는 여전히 미니는 확실히 좀 낮은 차기 때문에 뭐 긴 아니면 높은 짐을 넣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확실히 그래도 3도어보다는 5도어의 장점을 가득 살려서 이렇게 폴딩을 해놓고 물건을 적재하거나 뭐 할 때는 확실히 좀 유리한 면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부분 변경 미니 5도어 쿠퍼 S 주행 느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차 같은 경우 아주 짧은 보닛 안에 들어있는 엔진이 꽤나 좋아요. 직렬 4기통 2.0L 싱글 터보 방식의 가솔린 엔진을 탑재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7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맞물립니다. 그 결과 최고 출력 192마력, 최대 토크 28.5kgm를 발휘하죠.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 역시 6.8초로 꽤나 빠른 편이고요. 최고 속도도 시속 235km에 달합니다. 더군다나 이 1300kg이라는 가벼운 몸무게를 바탕으로 운전 즐거움에 있어서는 저는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기본적으로 이 노멀 모드에서의 감각, 우리가 이 미니, 특히 쿠퍼 S를 생각을 하면 뭔가 좀 딱딱할 것만 같고 좀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 신형으로 오면서 꾸준히 많이 개선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다양한 과속 방지턱이라든지 B급 도로를 지나가고 있는데 서스펜션의 반응이 생각한 것만큼은 그렇게 딱딱하거나 아니면 불쾌하지 않아요. 적어도 노멀 모드에서는 말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도로에서 주행을 이어나갈 때는 적당히 탄탄한 이 팽팽한 이 감을 바탕으로 꽤나 여유롭게 주행을 이어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니를 내 차로 오랜 시간 접하기 전에 구입을 염두하고 있는 소비자분들께서 지레짐작 좀 들었던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미니 하면 불편하다, 많이 딱딱하다, 좀 운전하는 게 스트레스가 많다, 이런 거는 이제는 조금 한시름 내려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정도 크기를 가진 다른 소형차 프리미엄 브랜드 있잖아요. A클래스라든지 1시리즈 이런 애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탄탄한 느낌이긴 해요. 그런데 생각한 것만큼 아주 힘들거나 인상을 찌푸리는 승차감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서스펜션의 세팅, 승차감이 많이 다듬었다, 글로벌 소비자들의 피드백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적절히 세팅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192마력이라는 숫자, 28.5kg 토크도 물론 좋지만 이런 숫자 외에 그냥 체감적으로 뻗어나가는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상당히 박진감 넘치고, 여기에는 개인적으로 이 변속기의 역할이 정말 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7단 듀얼 클러치, 그 전에 6단 자동이라든지 다른 것들과 비교해서도 확실히 개선이 많이 된 모습이고요. 그 결과 변속 패턴이라든지 엔진의 힘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끌어올려서 운전의 재미를 북돋아주는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변속기 정말 칭찬할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그만큼 이 S모델에 없는 이 패들 시프트가 더더욱 아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단수로 오르내리고 이게 손끝에서 패들 시프트를 당기고 하면 아무래도 좀 더 적극적인 운전을 할 텐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왼쪽으로 밀고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워낙 변속기의 성능이 좋다 보니까 이 패들 시프트의 부재가 조금은 아쉽지 않나 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네요. 이 매끄러운 쿠퍼 S만의 가속감을 바탕으로 이 차의 진가를 알아보기 위해 스포츠 모드에 한번 놓아 볼게요. 빨간 색깔 계기판과 함께 확실히 스포츠 모드에 놓으니까 이 스로틀 반응도 엄청 민감해지고 더 쫀쫀해진 이 스티어링 휠 반응이라든지 서스펜션의 강도가 무척 인상적입니다. 지금과 같이 빠르게 고속 코너를 돌아 나갈 때도 운전자가 원하는 방향대로 아주 매끄럽게 또 안정적이게 방향을 트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렇게 스티어링 휠을 돌렸을 때 즉각 반응하는 느낌이 너무 좋아요. 라이벌 소형차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미니만의 아주 핵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살짝 빠른 속도에서 코너를 이렇게 타이트하게 돌아 나가도 앞바퀴의 그립만 잘 버텨준다면 굉장히 매끄럽고 또 안정적인 코너링을 구사할 수가 있습니다. 전륜구동 차임에도 마치 4륜구동 차를 보는 듯한 꽤나 재미있고 또 밸런스 좋은 코너링을 구사한다 라는 게 이 미니가 갖고 있는, 또 미니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이 주행의 운전 재미를 높일 수 있는 하나의 요소이자 또 핵심 가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는 확실히 이 1300kg이라는 아주 가벼운 몸무게도 톡톡히 이점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앞머리가 시원하게 또 과감하게 들어갔다가 꽁무니까지 나갈 수 있던 이 원동력 역시, 그리고 모든 이 코너를 하나하나 탈출하는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꽤나 시원스러운 감각 역시 전체적으로 차가 가볍기 때문에 조금 더 조향을 하거나 무게중심을 왔다 갔다 움직이기에도 확실히 유리한 것 같고요. 이 부분 미니가
우리가 공간 포기하고 여러 가지 뭐 단점들 있잖아요. 그거 다 감수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운전 재미, 그리고 결정적으로 몸무게를 낮추기 위한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주행 완성도, 주행 재미, 주행 감각 다양한 부분에서 전혀 깔 게 없다. 역시 미니는 미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아쉬운 부분 꼽자라면 저는 이 사운드를 선택을 들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전 미니 2세대 같은 경우도 그랬고, 아니면 요즘 라이벌로 나오고 있는 비슷한 체급의 고성능 차들도 소리 하나만큼은 기가 막히게 뽑아주는 걸로 유명한데, 이 3세대 특히 부분 변경으로 돌아온 쿠퍼 S 소리가 그렇게 자극적으로 들리지는 않아요. 지금처럼 모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다 꺼놓고 집중해서 차가 없는 산간도로를 달릴 때만 실내에 그것도 아주 미세하게 좀 자극적으로 들려오는 딱 그 정도 역할을 해내고 있고, 일반적인 주행, 특히 도심에서는 뭐 이 엔진은 배기음 거의 들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 2세대의 그 강력하고 좀 팝콘 튀기면서 칼칼했던 그 샤우팅이 살짝 그립기도 해지네요. 확실히 이 미니를 갖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스티어링 휠을 요리조리 조금 더 빠르게 코너를 통과해볼까 하는 욕심도 생기면서 개구장이 성격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정말 생긴 것만큼이나 동심의 세계로 다시 우리를 끌어들이게 하는 마성의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성도 높은 주행 성능과 퀄리티, 미니가 주는 재미를 바탕으로 도심에서만 귀엽게 타기에는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차는 시티카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제대로 달릴 줄 아는 펀카가 맞습니다. 네, 지금도 이렇게 조금 더 고속에서 빠르게 코너를 돌아 나가도 말도 안 되는 자세로 기분 좋게 끝까지, 코너 끝까지 아주 안정적이게, 진짜 웬만한 스포츠카 뺨치는 아주 재밌는 주행 성능, 운동 성능을 갖췄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진짜 이 차와 함께라면 나도 모르게 하루 종일 입가에서 미소가 끊이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재미있는 주행 실력을 갖췄지만 차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누군가는 별로 안 좋아하실 수도 있겠죠. 네,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 차를 구입하는 여성 소비자분들께서도 특히 S 같은 경우는 스티어링 휠 무게 자체가 라이벌과 비교해서 확실히 무겁거든요. 예. 그리고 이렇게 막 즐겁게 산길을 다니는 사람도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호불호가 확실히 갈릴 것 같은 주행 성능이긴 하지만, 짧은 휠베이스와 일반 프리미엄 브랜드의 소형차 대비 탄탄한 이 서스펜션만 잘 적응을 한다면 처음에는 조금 어색할 수도 있어요. 특히 지금과 같이 이렇게 방지턱을 넘을 때는 충분히 속도를 줄여야 할 정도이니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가 주는 재미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저런 몇 가지의 사소한 포인트는 내 차로 잘 굴리면서 브레이크 페달 양과 가속 페달 감각만 키우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미니 5도어 쿠퍼 S 이제 가격과 총평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정말 스포츠 모드에서 손을 떼고 싶지 않은데 좀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다시 노멀 모드로 가보도록 할게요. 미드라고 뜨네요. 일단 이 차의 가격 4천만원 초반에서 중반 사이에 형성이 되어져 있죠. 트림에 따라 나눠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미니라는 차 할인을 좀 적용을 해서 4천만원 초반 아니면 3천만원 후반대까지 간다면 한결 더 매력 있는 선택지로 다가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부분 변경 신형으로 오면서 이 디자인적인 포인트 많이 안 바뀐 것 같지만 꽤나 많이 바뀐 그런 모습들, 그 다음에 디지털 요소를 좀 더 강화를 했고, 특히 내 차로 굴리면서 자주 쓰는 이런 기능들의 섬세함, 원활한 연동성, 이런 부분도 참 좋았거든요. 결정적으로 또 신형으로 오면서 이렇게 차간거리라든지 능동형 크루즈 컨트롤도 꽤나 잘 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차가 더 이상 이쁜 디자인에만 초점을 두고 사서 나중에는 후회하는 그런 차가 절대 아니다. 이쁜 쓰레기 이제 더 이상 아닙니다. 네. 충분히 편안하고 도심 그리고 고속에서도 여유롭게 각 기능을 활용해서 쾌적한 이동을 보장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미니의 본질,
이 펀 드라이빙에는 여전히 강한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다. 운전 모드를 스포츠만 돌리고 조금만 가속 페달을 밟아보면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다 라고 또 평가를 내리고 싶네요. 정말 이 마성의 매력과도 같은 차이고, 개인적으로는 제 첫 차가 미니였기 때문에 더더욱 애정이 가는 이번 리뷰였는데, 물론 지금은 다른 차를 굴리고 있기는 하지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말 꼭 한번 이 미니를 또다시 구입을 해서 제 차고에 넣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 미니, 특히 20대, 30대 젊은 소비자분들께서는 꼭 한번 거쳐 가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 번쯤 이 차를 드림카 리스트에 올려 놓아도 전혀 손색이 없겠다. 그만큼 드라이빙, 라이프 스타일, 특히 운전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상당히 기분 좋은, 정신 건강에 이로운 도움을 주는 차가 미니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번 영상도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